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의 종목으로 오후장 시장 분위기와 함께 대응 전략 고민해 봅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와우넷 이광무 전태진 파트너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 방향성은 없고 주도주와 끌고 나갈 모멘텀은 부재한 가운데 이 테마주 장세입니다. 빈대, 스텔스, 폐렴, 코인 등 각종 테마가 난무하고 있는데 오늘 상승률 상위를 보면 다 테마주입니다. 갈 곳 잃은 자금들이 테마의 단기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 종목 10위. 경농으로 테마주들 살펴보도록 할까요? 특히 그나마 최근 가장 강한 테마가 바로 이 빈대입니다. 전국에서 빈대 출무 의심 신고가 속출하면서 빈대 무섭더라고요. 최근 유럽, 중국을 비롯한 외래종이 유입이 되면서 장소 가리지 않고 전국으로 확산돼서 빈대가 기승을 부리다 보니 정부 합동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빈대 박멸에 나섰습니다. 경남제약, 동성제약으로 해충 방제 관련주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농약 관련한 경농과 또 살충제, 인바이오가 화요일 상한가를 찍고 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경농은 장중 52주 신고가까지 경신했습니다. 다만 변동성은 기본 옵션이라는 거 염두에 둬야겠죠. 자, 이어서 오늘의 종목 9위 살펴봅니다.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로 반전을 꾀하는 SK바이오팜이 9위입니다. 3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107억 원의 영업 적자, 엑스코프리 돌풍에 적자폭을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매출이 전년 대비 60%나 증가했고 또 미국 매출 호조로 4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엑스코프리의 미국 특허가 또 5년 더 연장이 되면서 2032년까지 이 특허로 강력하게 보호받는 신약으로서 처방수 약가 인상에 따른 장기 성장성을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2020년부터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해서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엑스코프리가 바로 SK바이오팜의 미래인데요. 내년 실적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도 좋습니다. 그리고 총 1,500억 규모의 K바이오 백신 1호 펀드 결성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책 지원의 기대도 유효할지 SK바이오팜으로 바이오주 살펴보도록 하죠. 자, 계속해서 오늘장 관심주 8위입니다. 반도체 설계 팹리스 업체인 신규 상장주 파두. 어제 오늘 어째 할까요? 이 파두가 상장 당시 흥행과 함께 시총 1조 대여라는 타이틀로 증시에 화려하게 입성했지만 3분기 실적이 문제였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97%나 급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소 충격적인 부진한 실적 소식에 상장 3개월 만에 전일 하한가를 맞고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했고 오늘 또 이틀째 추가 급락하면서 이틀 사이의 주가가 거의 60%가 빠진 겁니다. SK하이닉스양 SSD 공급이 포인트였는데 SK하이닉스가 자체적으로 개발에 나서면서 2분기부터 공급이 뚝 끊기자 어닝 쇼크가 나온 겁니다. 상장 당시 제시했던 올해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할 실적에 대량 실망 매물이 출회됐고 파두의 실제 매출과 증권 신고서 예상 매출 이 괴리가 커서 상장 심사 과정까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보유자분들 고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위부터 8위까지 먼저 살펴봤습니다. 진단 본격적으로 이어가 볼까요? 네, 10위는 경농입니다. 이 빈대 확산 우려에 이 테마주, 빈대 관련주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테마주기 때문에 이 단기 대응해야 되겠다는 거는 알겠는데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빈대 테마 관련주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광훈 파트너님? 일단은 뉴스가 계속 연속적이다라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시대의 빈대가 웬 말인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지만 이 빈대가 좀 외래종에 대한 이 유입이 되면서 방역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계속 고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빈대 살충제에 대해서 이 내성을 지닌 빈대를 대비해서 새로운 살충제 몇 가지를 또 긴급 승인하는 모습이 연출됐는데요. 이 때문에 당분간은 방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더 언급되지 않을까. 외래종에 대한 빈대 방역 대책에 대한 내용들이 또 소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과 또 다음 주 초반에는 이 빈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이 한 차례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이 큰 움직임이 나왔었다가 윗꼬리가 크게 반납이 되었는데요. 일단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온다라면은 오늘 장중에 16,000원대까지 움직임이 나왔지만은 15,000원 라인대부터 해서는 단기 목표에 대해서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워낙 시장이 불안불안하다 보니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일단 반등이 나오면 이런 테마주들은 변동성을 더 확대할 수도 있겠네요. 전태진 파트너님.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테마주와 개별주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 가고 지금 빈데믹이 왔거든요. 지금 빈대 관련된 이슈들도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다음 달까지 이 방역에 대한 이슈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분명히 이슈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원분들,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이런 단타의 트레이딩의 관점에 있어서는 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 테마주별이 아무래도 좀 더 나올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데이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만 좀 접근을 하시고, 근데 그 외에 지금 이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이런 또 제약 쪽으로도 좀 건전한, 튼실한, 견고한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네. 그런 기업들로 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그런 기업들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거고,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테마주 장세를 좀 더 즐기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네, 확실히 시장이 불안하니 테마주들이 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경록만 보더라도 지금 하루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데이 트레이딩 유효하나 그것이 아니라면 일단 뭐 반도체 제약에 대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으니까 제약 내에서 그렇다면 SK 바이오팜에 대한 기대는 어느 정도인지 이제 9위 종목도 진단해 볼까요? 좀 네.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네, 저는 SK 바이오팜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슈가 됐던 문제는 이제 미국의 그 세노바메이트, 그러니까 미국명으로는 이제 엑스코플인데 이 특허권 기간이 연장이 됐다란 이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좀 시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신약이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까지는 매출이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번 특허 기간 연장으로서는 이제 동사에 대해서는 이제 손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노바메이트 이 약은 출시 후에 14분기 연속 매출 성장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2029년에는 아마 미국 매출만으로 한 1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사가 좀 나온 바 있고, 지금 이게 미국 시장만을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가 미국에 이어서 지금 세계 2위 시장으로 평가받는 중국 진출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력 확보라든지 중국 시장 진출 이후 대규모 매출 확보를 통해서 매출 1조 원 달성 시기도 앞당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 있는 그 뇌전증 환자가 한 120만 명 정도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한 현재 약 4조 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단 말이죠, 시장이.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뇌전증 환자 수가 중국 환자 수가 120만 명이고 중국 환자 수가 1,000만 명이니까 120만 명과 1,000만 명을 비교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매출적인 부분에서도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향후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이게 중국에서의 점유율이 미국에서와 같은 수준의 점유율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뭐 블록버스터 의약품 탄생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최근에 이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손절가는 83,200원 잡으시고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좀 전고점 충분히 터치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게 워낙에 좀 오래가는, 그러니까 천천히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좀 차분한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뇌전증 신약 더욱 기대되는 SK바이오팜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8위 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장 당시만 해도 하반기 코스닥 IPO 이 대어로 꼽혔었죠. 그런데 실적 발표 이후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하한가까지 근접한 지금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핵심은 이 SK 하이닉스와의 관계 회복일 것 같은데 이 보유자분들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공 파트너님? 일단은 어제 오늘 상당히 좀 걱정이 큰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요. 우선 이제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접근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기간의 통화에서 이 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좀 지켜봐야지만 이 종목을 다시 볼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이 SS 이 팹리스 기업으로서 파도를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오기도 했었는데 그 배경에는 SK 하이닉스와의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이 지난 2분기 이후부터 해서 SK 하이닉스와의 석연치 않은 그런 이제 관계가 이 전체적인 매출의 급감에 큰 이유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 이 연중에 이 메타 쪽 데이터 센터 구축에 대한 모멘텀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역시나 이제 SK 하이닉스를 함께 진행했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파도에 대한 그 다음 기대감이 사실 많이 꺾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장하는 과정 속에서 2분기와 3분기에 대한 시장 예측
실적 예측이 반영되는 상황이었을 텐데 상장을 좀 밀어붙인 것이 오히려 좀 독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한 좀 악재가 출현됐고 그리고 이 악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다음 대체제에 대한 사업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SK 하이닉스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발표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이제 기업 IR이 16일 날 예정되어 있는데 이 기간 이후에서 어떠한 모멘텀들을 소개했는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있을 IR에서 좀 어떤 언급이 있을지 확인을 하면서 일단은 좀 관망에 대한 의견, 파도에 대해서도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종목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7위와 6위도 공개해 볼까요? 화장품주, 이 실적이 기대치를 넘겼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주가도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VT 창사 이래 최고 실적, 내년이 기대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면서 오늘의 종목 7위입니다. 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41%나 급증했습니다. 이 400% 성장폭 대단합니다. 미 일본 시장에서 리들샷의 흥행, 이 강한 수요가 실적을 이끌었고 4분기는 또 이커머스 성수기입니다. 일본 국내 오프라인 입점에 따른 최고 실적 달성을 이어갈 것으로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외형 확장 효과가 4분기는 더 본격화될 것이라면서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상향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 VT는 좋았지만 한국쿨만은 전년 대비 영업이익 기준 71% 증가한 실적을 시현했지만 기대치에 미달하면서 주가는 급락에 나왔고 또 CNC 인터내셔널도 중국 비중이 있다 보니 이에 대한 타격으로 예상치를 대폭 하회한 실적을 내놓자 장중에 10% 넘는 급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CNC 인터는 4분기 성장 방향 기대 유효하다라는 평가인데 실적 발표 이후 이렇듯 화장품주 주가 흐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종목 선별 함께 해보도록 하죠. 자, 예뻐지는 데는 끝이 없다. 화장도 해야 하지만 관리도 끝이 없습니다. 미용 의료기기주들이 실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이 오늘장 종목 6위 차지했네요. 실적 발표 이후에 투심이 다시금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대장 클래시스를 비롯해서 제이시스 메디칼도 3분기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고요. 특히 또 중국 업체와의 파트너십 계약 체결까지 발표를 하면서 중국 진출 본격화 기대까지 중국 모멘텀이 붙고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국내외 포텐자의 성장과 새롭게 내놓은 리프팅 기계 덴서티의 이 신규 매출이 반영되면서 특히 내년에는 이 덴서티 판매 확대를 통해서 이익률이 더욱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꾸준한 매수와 함께 주가도 다시금 반등세를 타면서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돌파 가능할까요? 제이시스 메디칼 진단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용주들에 대해서도 전략 세워볼까요? VT가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년 대비 400% 넘는 급증이면 중소형 화장품주들의 성장폭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4분기도 더 기대된다면 지금 자리에서 추가 상승의 힘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자리는 아니고 계속 22,200원대에서 계속해서 좀 막혀서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와주는데 만약에 저라면은 22,200원대를 돌파하는 것을 보고 나서 그 지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워낙에 그 22,200원대에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22,200원 돌파를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VT 이 회사만을 본다라고 한다면 4분기에도 실적 역시 좋은 흐름이 나와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라미네이팅 기계하고 필름 생산량의 90% 이상을 또 해외 시장에서 수출했는데 최근에는 내수 시장 활성화로 인해서 국내 시장에서 70%의 점유율을 또 확보하고 있고 화장품 사업에 같은 경우도 이제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동남아라든지 일본, 미국으로의 수출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실적 발표를 이끌었던 건 이제 올해 출시된 리들샷 라인인데 이 리들샷 라인이 피부의 그 진정과 그 재생을 도와주는 제품이에요. 기존의 제품과는 좀 다른 새로운 개념의 화장품이고 바르는 피부 미용기기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일본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입어서 이제 최근에는 한국 시장에도 온라인 사이트에서 완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이소에서도 관련된 제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아무래도 일본의 주요 온라인 쇼핑몰인 큐텐과 라쿠텐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기록을 했고 빠른 속도로 이제 일본 시장을 정착해 나가고 있는 이 라인들이 국내를 포함한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3분기보다 4분기 실적이 좀 더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워낙에 많이 좀 올랐던 종목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2,200원대에서 16,000돈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박스권 구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22,200원 돌파하시는 거 확인하고
가져가셔도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오늘 빠지는 한국콜마와 CNC 인터내셔널은 어떤 시각으로 보세요? 지금 저도 한국코마를 봤는데 결국 한국코마도 실적적인 부분이 나쁘진 않았는데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맞아요. 그 분위기가 나오면서 결국 투심이 이끌리면서 화장품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11%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행히 좀 아랫꼬리를 돌려주면서 좀 매수가 들어와주고는 있어요. 그래서 한국콜마도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지금 매수 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차라리 조금 더 올라오는 모습, 차라리 52,000원대를 한번 53,000원대를 좀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한번 공략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VT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6위 이 제이시스 메디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 8월에 고점 찍은 후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에 다시 조금씩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제이시스 메디칼 이공 파트너님? 일단은 이제 의료기기라든지 미용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좀 이어지면서 연속적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상승 추세가 좀 아직까지는 좀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자분들은 좀 더 들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신규 매수로 접근하신 분들은 좀 때를 좀 놓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 이후부터 해서 주가가 좀 큰 흔들림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럴 때 안정적인 실적주를 많이 살펴보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다만 이제 시장에 대한 브레이크가 다시 또 연출된다면은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또 차익성 매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강했던 의료기기 파트 종목들은 보유자들은 일단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겠지만은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우선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이 추가적인 상승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제품군들에 대한 시장 확대 이미 주가에는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신제품에 대한 효과를 좀 봐야 되는데 이 신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북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북미 시장 진출에 대한 내용들이 확정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 영향력을 확인하고 다시 보시는 게 종목에 대한 좀 속도 조절을 따라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신규 매수는 다소 좀 자제를 하고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의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또다시 흔들리는 우리 시장이 믿을 건 실적뿐일까요? 음식료 업계는 이 소비자 가격 인상 효과로 인해 상반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했었고요. 3분기에도 그 기대감 지속되고 있습니다. 빙그레가 국내외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탄력 키워가면서 5%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블랙핑크의 뒤를 이을 YG 엔터테인먼트의 신인 베이비몬스터가 오는 27일 데뷔를 확정했습니다. 양현석 대표 판결과 관련한 노이즈가 있었지만 오늘은 신인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면서 3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 6.7% 오르면서 65,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지노 업계는 마카오의 전기빵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GKL은 어제 발표한 실적 또한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낮춰잡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더딘 VIP 매출 회복세에 4거래일째 하락세 보이면서 6.5%의 음봉 그려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매도 한시 금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되던 로봇 섹터도 이 파워르작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힘없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장 급등분을 다시 반납하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출회되는 가운데 6.5%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장의 종목 꼽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5위부터 살펴볼까요? 이 비트코인 가격과 함께 다시금 꿈틀대는 코인주입니다. 우리기술투자 메말랐던 거래량에 최근에 거래가 붙으면서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장 종목 5위입니다. 이 미국 금융사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을 신청하면서 코인 다시 불장 오나요? 이 내년 초 비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다 보니 비트코인 시세 상승세입니다. 10월 후반부터 그 시세가 움직이기 시작한 딱 그 시점부터 코인 관련주들도 그대로 연동되면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기술투자, 갤럭시아 머니트리 그리고 위메이드까지 코인 가격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만큼 앞으로의 주가 흐름 같이 체크해 봅니다. 자, 정말 방산의 계절이 오나요? LIG 넥스원 오늘장의 종목 4위에 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630억 규모의 이 대전 공장 증설 투자 관련한 조회 공시가 요구됐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으로 대전과의 MOU 체결은 맞으나 아직 구체적인 금액과 기간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설 모멘텀은 유효한 거네요. 이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3분기 누적 신규 수주 1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또 4분기 이 수주 천공2 해외 수주를 제외하고더라도 이 최대 3조 5천억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K방산 수주 모멘텀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 LIG 넥스원 내년 상반기 실적도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내년 유도 로켓 이 비공의 미국 수출까지 성사된다면 주가 한 단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모멘텀으로 또 주목된다는 분석입니다. 얼마나 더 쏠 수 있을까요? LIG 넥스원 4위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의 관심주 3위 살펴볼까요? 전력기기주 중에서도 추세가 가장 견조하게 올라서는 HD 현대일렉트릭, 사우디의 간택을 받습니까? 이 3분기 실적도 좋았고 연이은 사우디와의 계약 소식까지 9월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우디안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계속해서 또 그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사우디 전력청과 822억 규모의 수주 계약에 나섰는데요. 사우디 모멘텀뿐만 아니라 또 북미 시장에서의 전력 업황 호황에 따른 꾸준한 수요도 이어지면서 주가도 계속 오름세입니다. 이 교체 수요뿐만이 아니라 각국에서 늘어나는 신규 설비를 감안하면 피크아웃보다는 수주가 지속될 것이다. 여기에 판가 상승까지 진행 중이니 수익성 동반 성장도 함께 갑니다. 이 외국인의 매수가 다시금 고점을 높이면서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데요. 약세장에서 올라서니 더 눈에 띄네요. HD 현대일렉트릭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5위부터 3위까지 먼저 짚어봤습니다. 전략도 이어가 볼까요? 네, 5위는 이 코인 관련주죠. 이 우리기술 투자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이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까지 이 현물 ETF 상장 승인 이슈가 나오면서 어느샌가 이 비트코인 우리 돈을 5천만 원까지 돌파한 상황인데 코인 관련주들 이 우리기술 투자뿐만이 아니라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전태진 파트너님? 네, 일단은 좀 많이 올랐던 것도 오른 거기 때문에 차라리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으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 관련된 이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이슈를 받았던 거는 결국에 이제 최근에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가 이제 고팍세 신규 상장된 데 이어서 이제 캐나다 가상자산거래소 비코노미에도 상장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었고 거기에 이제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이 대주주 송치영 이사회 의장의 그 사법 리스크 우려가 해소된 부분들도 분명히 투심에 작용이 됐다라고 봅니다. 근데 무엇보다 지금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건 결국 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의 무서운 상승세거든요. 결국에 지금 37,00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이 랠리에 있어서는 이제 아무래도 가상화폐 전문 매체들은 이제 비트코인이 추가 랠리가 가능하다라는 그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현물 ETF 승인에 관련된 점, 호재가 있는 점, 그리고 여기에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점. 이 같은 상황에서 또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유들을 가지고 비트코인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것은 결국에 비트코인의 이제 보상이 절반으로 줄면 생산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생산이 줄면 시장에 풀리는 물량도 줄게 돼 있기 때문에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줄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고 아마 이 반감기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경향이 과거의 흐름에서는 뚜렷이 있었어요. 실제로 2016년 반감기 때도 비트코인 가격이 30배 넘게 상승을 했었고 이제 다음 반감기가 바로 2024년 내년이죠. 이제 2개월도 안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이제 주가에 한몫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만약에 지금 우리 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저라면은 손절가는 4,930원을 잡고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리는데 반대로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관련된 종목들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비트코인에 들어가는 그 관련성,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아두시고 보는 게 더 낫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충분히 그래도 이 비트코인 상승과 함께 주가가 같이 올라간다는 그 최선의 시나리오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일단 정고점 6,040원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하시죠. 관련 주보다는 차라리 코인을 직접 투자를 하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일단 좀 변동성이 있는 만큼 짧게 손절가 잡고 대응해보자. 우리 기술 투자를 필두로 해서 짚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4위 LIG 넥스원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은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탑픽으로 해서 방산주 볼만하다라는 의견을 들어봤는데 LIG 넥스원도 이제 수주 모멘텀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광무 파트너는 네. LIG 넥스원도 좀 계절이 오고 있다라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이 방산 물자를 또 다시 한번 또 구축이라든지 국방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또 준비해야 되는 시즌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때까지도 이 방위 산업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중에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타 방위 산업 기업들 대비해서 꾸준하게 수주에 대한 내용들이 올해 지속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얼마 전에 이제 이 사우디 방문을 통해서도 수주 모멘텀을 좀 따오다 보니까 직접적인 수주는 LIG 넥스원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우디 지역을 통해서 중동 지역에 대한 이 보급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동발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탄도미사일 형태를 좀 띄다 보니까 LIG 넥스원과 같은 대공포 관련된 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이 주목을 받을 것 같다. 이런 기대 심리가 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올해 3분기 때까지 누적된 수주 잔고보다 4분기 이후에 남아있는 또 기대되는 수주 물량들이 훨씬 더 배 이상 가까이 있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상당히 큰 반등세 또 강세 모습이 나온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들은 이 연말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도 예상해보자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높이로 봤을 때는 이 지난 연중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1만 4천 원 라인대가 고점 위치인데요.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올라온다면 이 라인대에 대한 테스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1차적인 목표가는 신고가 위치가 11만 4천 원인데 11만 원대까지 1차적인 목표가 보시고요. 만약에 최근에 와서 이제 접근하신다라면은 손절 라인대는 8만 8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LIG 넥스원 살펴봤고요. 이어서 3위 HD 현대일렉트릭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인데 오늘 장중 신고가도 경신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추가 상승 조금 더 기대해도 좋을까요, 권대진 파트너님? 저는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너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우리 최근에 주가들을 좀 안 좋은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 이유 없이 꾸준히 올랐다가 급락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숫자가 말을 해주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출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면 지금 2020년 1조 8천억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올해 2조 6천억까지 매출이 좀 올라와 주는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727억에서 2,796억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적인 부분들이 뒷받침되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가 좀 우상향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최근에 제가 기사들 그 헤드라인만 좀 읽어드리면 미국과 유럽에서 2,900억 원대 친환경 전력기기를 수주했고 그리고 미국 에너지 전문 회사인 엑셀에너지와 총 2,136억 원의 전력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 덴마크 해상풍력 기업 센코 마리타임으로부터 총 792억 원 규모의 이 해상 변전소용 변압기 및 기자재를 수주하면서 유럽 시장에 처음 진출을 했고 이렇게 계속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꾸준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실적적인 부분은 긍정적인 기업이다라고 펀더멘탈도 괜찮고 모멘텀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의 그 정부 주도의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노후된 그 전력 인프라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수혜가 충분히 예상될 것이라 보고 있고 또 사우디와도 전력청과도 이제 822억 원 규모의 전력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아무래도 사우디 매출과 북미 지역 또한 여기에 유럽
삭발, 매출까지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흐름들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여기도 역시 82,800원대에서 고점을 한번 돌파해주고 나서 이 가격대를 유지한다라고 하면 좀 더 올라갈 수 있지만,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올해 상반기부터 지금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손절가는 86,600원 정도를 잡으시고 일단 수익은 끝까지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추가 상승은 가능하지만 많이 오른 만큼 오른 것에 대한 조금 부담은 역시 눈여겨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유튜브 채팅창에 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를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의견 몇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바라기님께서 하나마이크론 전고점 넘어갈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소부장주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마이크론은 이 삼성양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전문 기업으로 HBM 시장 확산에 따라 오사트 역할이 부각될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고점 34,500원이었는데 현재 350원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유리지님의 의견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가 걱정되긴 하네 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네, 지난주 기관에 이어서 어제 개인 대상 청약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청약 경쟁률은 70대 1을 기록하면서 공모 물량을 모두 소화했는데요. 그렇지만 이 공모가를 희망 밴드에 맞추기 위해 이 기관 투자자 풀을 좁힌 만큼 향후 주가에 부담될 여지가 있고요. 이 상장 시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투심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큰형들도 힘을 못 쓰고 있는 만큼 정말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김주영님의 의견입니다. 한미반도체 하하하라는 댓글이었어요. 네, 시장이 오후 들어서 힘을 내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반도체주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유입되면서 방금 전 신고가 뚫어냈는데요. 67,500원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정말 어디까지 올라갈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분들의 의견 살펴봤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HBM 관련주가 오늘 가장 눈에 띄시죠? 대망의 2위와 1위도 마찬가지입니다. HBM주들이 시장 대비 강한 흐름 속에 비싸다고 해도 사고 싶어도 살 자리조차 주지 않는 한미반도체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신고가를 찍고 오늘도 장대 양봉, 하나마이크론도 조정도 주지 않고 계속 강한 흐름입니다. 여기에 리플로우 장비주 PSK홀딩스도 최근 치고 올라가는 힘 심상치 않습니다. HBM이 고도화될수록 후공정 패키징 기술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후공정주들의 그 흐름 계속해서 주도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HBM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PSK홀딩스의 반도체 접합하는 리플로우 장비 수요 기대감이 높고, 그리고 TSV 공정에서 생긴 찌꺼기, 이 잔류를 제거하는 디스컴 장비에 대한 수요 증가 또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리플로우 장비 대표인 이 PSK홀딩스, STI가 변동성은 크지만 탄력적인 흐름이 최근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리플로우, 이 디스컴 장비의 대량 출하를 기대하면서 내년 매출 1,000억 원 돌파까지 기대가 된다는데 그 기대감을 수주로 증명해 주길 또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대망의 1위까지 살펴봅니다. 이들이 버티는 그 중심에는 큰형님 SK하이닉스가 잘 버텨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승전 반도체인가요? 13만 원을 잘 지지해주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오늘의 종목 대망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이번 주 훅 오르고 질질 흘러내리면서 지치게 만들었죠. 상승을 줬다 뺏는 게 힘든 법인데 간밤에 파월 의장의 발언에 또 2,400선이 이탈되기도 했던 시장이 반도체 중심으로 그래도 잘 버텨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들의 하락 여파는 지속되고 있지만 AI 반도체주들이 선박을 하고 있는데요. 대장 삼성전자 그 7만 원 선 지지 노력 보여주고 SK하이닉스도 13만 원으로 같이 시장을 방어해줍니다.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SK하이닉스. 지금 HBM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년 설비 투자로 10조 원가량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4세대 제품인 HBM3와 5세대 제품인 HBM3E의 내년 물량이 모두 이미 완판이고요. 또 디램 가격 반등세와 함께 업황 회복 기대, 내년에는 또 흑자 전환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황, 실적 회복과 AI 반도체 성장성까지 겸비한
SK 하이닉스가 오늘장 종목 1위를 차지하면서 그 중심에 있습니다. 자, 이제 각각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SK 홀딩스 이광무 파트너님, 네. STI와 이제 같이 보는 흐름인데 여기 네. 좀 변동성은 있기는 합니다만 네. 확실히 좀 움직임은 심상치 않아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일단은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좀 무거운데 반도체 섹터가 좀 시장을 좀 그래도 하방 지지를 하고 있고 또 상승 분위기에서는 반도체가 또 끌고 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반도체 내에서도 선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HBM이라는 키워드가 유난히 좀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제와 또 오늘 동안에 SK 하이닉스가 설비 투자에 대한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라인을 새롭게 TSV 그러니까 HBM 라인으로 바꾼다라는 개정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먼저 보이는 것은 이 HBM 관련된 장비 회사들 그리고 이 장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소모품에 대한 소부장 기업들 이렇게 지켜본다라면은 지금 오늘 가장 큰 대장주는 한미반도체 그리고 PSK 홀딩스가 또 중요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기조는 당분간 추가 좀 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3분기를 지나서 4분기 때에서의 이 HBM 공급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일단 HBM에 대한 시장 확대에 대한 뉴스는 좀 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관련된 종목들은 좀 더 지켜보자.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그 뒤를 따르는 종목들에 대한 신고가 랠리도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지금은 PSK 홀딩스가 다음 신고가 대기 종목이 되지 않을까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어서 지금은 더 들고 가보자. 신고가 돌파를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매수도 네. 유효한가요? 일단은 지금 추격하는 자리에서는 좀 들어가긴 좀 그렇고요. 가격적으로 했을 때 32,000원 조정 구간이 좀 나온다라면 신규 매수도 매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실시간 그 댓글을 제가 직접 네. 여쭤볼게요. 전태진 파트너님 하나마이크론 정고점 돌파하겠죠? 전 할 것 네. 같아요.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근데 저는 할것 여기도 같습니다.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기가 좀 그런데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투자자들의 그 결심이긴 해요. 올라간다. 내가 이 종목이 상승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도전을 해볼 만합니다. 근데 이성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충분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이 종목들이 눌림목이 좀 온다라고 한다면 31,000원대 눌림목 왔을 때 공략을 해보시면 전고점 돌파하면 추후 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눌림목 공략을 좀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무 파트너께는 네. 또 추가 질문 또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네. 이제 한미반도체와 하나마이크론 사실 그 대장이고 지금 신고가 네. 부분까지 왔고 신고가를 또 터치를 했죠. 그러면 지금 PSK 홀딩스가 그 다음에 신고가를 경시할 종목으로 기대된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 네. 둘 다 이제 조정식 매수를 한다면 그래도 대장에 따라붙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그 다음에 신고가 타자에 올라타는 게 나을까요? 한미반도체 선택하는 것이 나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대장이 더 낫나요? 네, 네. 대장이 좀 더 낫겠죠. 한미반도체 그럼 하나마이크론은 같은 이제 대장격으로 그 외에 이제 네. 포괄은 PSK 홀딩스 쪽으로. 네. 일단은 이제 투자에 대한 시점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은 일단 한미반도체라든지 하나마이크론을 좀 먼저 주가 차트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이제 8월달과 9월달에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HBM 관련된 종목들이 많은데 이 고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주가 추세를 좀 접근하는 건 괜찮을 것 같고요. 돌파하기 이전이라면은 먼저 전고점까지 터치하는 것이 또 다음 먼저 숙제이기 때문에 일단 하나마이크론과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 8, 9월 달에 고점을 넘어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매물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물량의 소화 과정이 좀 가벼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은 종목들은 전고점이 1차적 목표고 전고점 돌파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눌림목 공략이 또 유효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PSK 홀딩스와 또 HBM 관련주들에 대해서 전략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1위 SK 하이닉스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맏형으로서 잘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죠. SK 하이닉스도 예상보다 빠른 실적 개선된다는 분석과 함께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수세 특히나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전태진 파트너님? 저도 SK 하이닉스가 계속 고점을 좀 갱신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최근에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오늘 좀 힘을 좀 내주고 있고 저는 이 SK 하이닉스도 충분히 지금 전고점 133,500원 충분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반도체 업황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 글로벌 시장에서 뭐 전쟁이 확전된다라든지 정말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엔비디아발 낙수 효과가 그대로 좀 이어지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되고 있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이 반도체 한파에 4분기 연속 적자를 냈었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실적을 좀 개선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 한 달 사이 SK 하이닉스의 올 4분기 영업 적자 추정치도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아무래도 인공지능이 AI용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을 하게 되면 일각에서는 올 4분기에 흑자 전환 가능성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과 이제 PC 수요 개선이 좀 연말에 연말 연초 동안 고객들의 재고 축적 수요를 자극하고 내년 상반기에 서버형 수요가 회복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상승세도 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매크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메모리 업사이클 과정에서 공급 업체들 간의 그 가동률 상승도 소화를 좀 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도 하고 현 시점에서 이제 지난 2년간 괴롭혀왔던 이 업계 내 재고 부담이 어쨌든 완화되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이 앞으로 4세대 제품과 이제 5세대 제품의 내년 물량이 모두 완판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25년 물량에 대해서 파트너와 고객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설비 투자까지 공격적으로 하는 모습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도 오히려 미래를 좀 대비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목표가 15만 원 보고 충분히 볼 수 있고 손절가는 12만 2천 원 정도로 보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SK하이닉스 하면 또 삼성전자도 빼놓을 수 없겠죠. 삼성전자는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이광 파트너님은? 일단은 지금 HBM3에 대한 주도권은 확실히 SK 하이닉스 쪽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뉴스를 보시게 되면 SK 하이닉스가 3분기 때까지는 단독 수주를 HBM3 모델에서 해왔었는데 4분기 때는 삼성전자에 좀 양분되지 않을까라고 좀 시장에서는 좀 지켜봤는데 4분기도 역시나 이제 SK 하이닉스가 좀 단독 수주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내년 초반 때까지도 그 물량에 대해서는 SK 하이닉스가 좀 단독 수주를 따낼 것 같다라는 좀 기대감도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삼성전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혜택을 받기에는 조금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SK 하이닉스가 오늘 10조 원 투자 발표가 나왔는데 먼저 일찍이 삼성전자가 50조 원 넘게 설비 투자에 대한 내용들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새로운 경쟁에 대한 부분들 좀 기대해 본다라면은 시간은 조금 SK 하이닉스가 먼저 가져갔지만은 결국에는 삼성전자도 돌아온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도 투자 매력이 높다. 특히나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영역에서 이제 이 주문을 받게 되는데 그 동안에는 완벽하게 TSMC 쪽에 물량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씩 삼성전자 쪽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삼성전자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장중에 삼성전자도 다시금 7만 원 선을 회복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13만 원 선을 잘 좀 지켜내고 있는데 전태진 파트너님, 이 가격대를 안착을 한다면 과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새로운 좀 지지 라인으로 봐도 될까요? 그 가격대를? 네, 저는 충분히 그렇게 봐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 일단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 전망을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13만 원대 유지를 자리대를 계속 유지해 준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지지선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오히려 그렇다면 투자자분들은 그 지지선을 활용해서 또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여기는 시장 영향이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추세는 잘 유지를 하고 있지만 상승폭에 대해서는 과연 7만 원과 13만 원을 넘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상승폭을 볼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신규 관점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력도가 더 높을까 아니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나마 좀 높은 자리에 있는 가격대 이 중소형주들의 관심이 유효할까요? 이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인 것 같은데 이제 물론 대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뭐 소부장 관련된 이제 규모가 좀 작은 종목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변동성이 크고 좀 더 빠르게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규모가 좀 작은 그런 종목들을 좀 원하실 것 같고 좀 안전하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대장주들을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테마주나 급등주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대장주 쪽과 함께 테마주를 공략하는 포트를 구성하는 게 좀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반도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대장주와 또 소부장주들을 같이 가져가시는 전략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결국에 이거는 개인의 선호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확실히 반도체주에 대해서 시청자분들 관심이 높았는데요. 실시간 베스트 댓글도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발표해 주시죠, 박소영 캐스터. 네, 오늘 시청자 댓글 참여 코너 당첨자는 해바라기님입니다. 하나마이크론 궁금증 답변 잘 들으셨나요? 네, 와우라이브 골뱅이 wowtv.co.kr로 메일 보내주시고요. 네, 성공투자 오증시에서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한 분씩 선정해서 한경 매거진 연간 구독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실시간 방송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광무 전태진 와운의 파트너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